제49편 다시 눈을 뜬 곳 익숙한 나의 방. 얼마나 지났을까. 의식은 있었지만 육체는 없었다. 민주는 텅 빈 우주 공간에 홀로 떠 있는 기분이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끝없는 어둠과 적막뿐이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는 반복해서 같은 꿈을 꾸었다. 난간 너머로 떨어지는 그녀의 모습, 자신을 향해 짓던 마지막 미소, 그리고 절규하던 자신의 목소리. 그 순간이 영원처럼 반복되며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내가 실패했어. 나 때문에 그녀가 죽었어. 자책과 절망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를 덮쳤다. 이곳이 지옥일까? 그는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자가 영원히 같은 고통을 되새김질해야 하는 걸. 그러다 어느 순간 아주 희미한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딱딱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이 아닌 푹신하고 부드러운 감촉. 코를 찌르던 피비린내 대신 익숙한 먼지와 섬유유연제가 뒤섞인 냄새. 귓가를 때리던 거친 빗소리가 아닌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과 냉장고의 낮은 기계음. 그는 필사적으로 그 감각들을 붙잡았다. 그것은 지옥의 감각이 아니었다. 지독하게 익숙한 삶의 감각이었다. 그는 힘겹게 눈을 떴다. 눈꺼풀은 마치 납덩이라도 매달아 놓은 것처럼 무거웠다. 초점이 맞지 않는 흐릿한 시야 속으로 낯익은 풍경이 서서히 들어왔다. 누렇게 변색된 벽지, 천장에 희미하게 번져있는 곰팡이 자국. 그것은 10년 가까이 살아온 지긋지긋하면서도 익숙한 자신의 원룸 천장이었다. 그는 멍하니 상체를 일으켰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고통은 없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 린치를 당해 멍들었던 복부, 부서졌던 갈비뼈, 피투성이었던 얼굴. 그 어떤 상처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며칠간의 야근으로 뻐근한 근육통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90년대의 젊은 얼굴이 아닌 희망퇴직 권고를 받았던 그날에 피로와 절망에 찌든 35살의 자신이 서 있었다. 꿈. 그의 입에서 허망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미친 듯이 방 안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책상 위 노트북에서는 자신이 과거로 가기 직전까지 보던 자들을 추모하며 라는 영상이 멈춰 있었다. 옷장 안에는 90년대의 촌스러운 옷 대신 그의 낡은 양복 몇 벌이 걸려 있었다. 달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2025년을 가리키고 있었다. 물리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다. 그가 겪었던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은 이 현실 세계에 단 한 조각의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의 이성은 이 모든 것이 하룻밤의 망상이었다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우연히 들은 노래가 만들어낸 슬프고도 생생한 환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그것을 거부했다. 그녀의 손에서 느껴졌던 따뜻한 온기,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심장을 꿰뚫는 듯했던 마지막 이별의 고통.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거짓일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다. 현실과 기억 사이의 거대한 괴리. 그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그녀를 잃었다는 꿈이라도 하기에는 너무나도 선명한 상실감뿐이었다.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했다. 그것이 설령 자신의 심장을 산산조각 내는 잔인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는 천천히 노트북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검색창에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두 글자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제50편 바뀐 역사, 살아남은 그녀. 노트북 화면의 검색창, 하얀 바탕 위에서 검은 커서가 무심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의 운명을 재촉하는 초침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작은 커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두려웠다. 검색 결과가 그의 기억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증명하게 될까봐. 혹은 그의 기억대로 그녀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잔인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까봐. 어느 쪽이든 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었다. 하지만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었다. 그는 이 지독한 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만 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는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기도를 하듯 그녀의 이름을 입력했다. 사카이 이즈미.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그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잠시 후 그가 실눈을 떠 화면을 확인했을 때 수많은 검색 결과가 화면을 채웠다. 그는 가장 위쪽에 있는 그녀의 생애를 요약해놓은 인물 정보 사이트부터 확인했다. 사카이 이즈미. 출생 1967년 2월 6일. 그리고 그의 심장을 멈추게 했던 사망 2007년 5월 27일이라는 문구. 그 문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뉴스 검색 결과들을 허겁지겁 클릭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사망이나 추모 같은 단어가 아니었다. 자드, 사카이 이즈미. 불의의 사고 딛고 재활 성공. 2007년 낙상 사고 이후 기적적으로 생존, 전설의 귀환. 자드 내년 내한 공연 확정. 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의 기사를 클릭했다. 2018년에 작성된 한 유력 시사주간지의 심층 인터뷰 기사였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2007년 5월 입원 중이던 병원 비상계단에서 실족하여 추락했다. 하지만 원래의 역사와는 달랐다. 그녀는 추락 직후 병원 직원들에게 즉시 발견되어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몇 달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지만 기적적으로 깨어나 오랜 재활 끝에 건강을 되찾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녀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사에서도 기묘한 우연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추락 직전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의 절규와 함께 원인 불명의 거대한 낙뢰가 병원 근처에 떨어지며 일대에 전력이 잠시 나가는 소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소란에 놀란 병원 직원들이 밖으로 나왔다가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에는 이런 짧은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다.
추락 현장 근처에서는 낙뢰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심한 화상을 입고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남성의 시신 한 구가 함께 발견되어 사고의 미스터리를 더했다. 역사는 바뀌어 있었다. 그는 실패하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절규와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 그 모든 것이 그녀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장치였던 것이다. 시간을 넘어온 그는 그 시대에서 목숨을 다하는 대가로 그녀의 운명을 비틀어 놓는 데 성공했다. 그 이름 없는 남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민주는 모니터 화면 속 재활에 성공한 뒤 조심스럽게 미소 짓는 그녀의 최근 사진을 보며 오열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는 그녀를 구해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녀를 영원히 잃었다. 살아있는 그녀와 그는 이제 결코 만날 수 없는 수십 년의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을 사이에 두고 영원히 격리된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 제51편 나의 희생이 이룬 기적의 확인. 그녀가 살아있다는 기쁨도 잠시, 민주는 깊은 시련의 고통에 빠져들었다.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그가 겪었던 모든 사랑과 행복이 진짜였다는 의미였고, 따라서 지금의 상실감 또한 진짜였다. 그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았던 사랑을 이별한 남자가 되었다.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그녀의 바뀐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다.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형벌이었다. 그는 그녀의 길고 힘들었던 재활 과정에 대한 기사들을 읽으며 함께 아파했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오랫동안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고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지지 않는 혼란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글을 읽을 때는 차라리 자신이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사고 이후 발표한 앨범들을 모두 주문했다. 며칠 뒤 도착한 앨범들을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턴테이블 위에 올렸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색을 띠고 있었다. 예전의 맑고 청아함 위에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든 자의 깊은 고뇌와 슬픔이 더해져 있었다. 특히 가사들은 한편이 시가 되어 그의 마음을 헤집어 놓았다. 기억나지 않는 누군가를 향한 애틋한 그리움,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에 대한 고백. 대중은 그녀의 음악이 더 깊어졌다고 평했지만 민주는 그 가사들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함께 울었다. 화면 속 그녀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시간의 흐름은 그녀의 얼굴에 옅은 흔적을 남겼지만 맑은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한 인터뷰 영상에서 그녀는 종종 사고 당시의 기억은 전혀 없지만 가끔 꿈속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날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절박하게 외치는 소리를 듣는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의사는 그것이 코마 상태에서 겪은 환각일 거라고 했지만 그녀는 왠지 그 목소리가 자신을 구해준 것 같다는 기분이 든다고 했다. 민주는 노트북을 덮고 오열했다. 그녀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마지막 외침은 그녀의 영혼에 남아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또한 그녀가 사고 이후 오랜 시간 함께했던 비행 기획사를 떠나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기사도 읽었다. 그가 사라진 후 그녀를 지켜줄 방패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정말로 혼자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했던 것이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여인은 사실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강박적으로 사고 당시의 기사들을 다시 읽고 또 읽었다. 그러다 그는 아주 오래된 인터넷 팬 게시판의 한 구석에서 10년도 더 된 익명의 댓글 하나를 발견했다. 자신을 사고 당시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라고 밝힌 사람이 쓴 글이었다. 그날의 일은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낙뢰가 치고 정전이 되었을 때 저희는 비상 발전기를 켜려고 기계실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복도 끝 비상계단 쪽에서 무언가 타는 냄새와 함께 기계가 합선된 것 같은 성광이 번쩍였어요. 저희는 그쪽으로 달려갔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카이 씨를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녀의 옆에서 발견된 남자였어요.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스크롤을 내렸다. 심한 화상을 입고 이미 숨진 상태였는데 그 모습이 기묘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가리키려는 듯 사카이 씨가 쓰러진 방향으로 팔을 쭉 뻗은 채 굳어 있었거든요. 그 남자가 낸 소란이 아니었다면 그녀를 그렇게 빨리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꼭 그녀를 구하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한 로봇 같았달까. 그 글을 읽는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충격적인 진실. 번개가 그를 덮쳤을 때 그의 의식은 미래로 튕겨져 나왔지만 그의 육체는 그 자리에 남아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다. 그녀를 구하라는 단 하나의 명령어만 남겨진 채 미리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그의 죽음은 혼돈 속의 비극이 아니라 그녀를 살리기 위한 완벽하게 계산된 희생이었다. 그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구했다.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깨달음과 함께 그의 마음을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죄책감의 무게가 비로소 사라졌다. 바로 그때 그의 노트북 화면 한쪽에 새로운 기사 알림이 번쩍 하고 떠올랐다. 그 제목을 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제52편 내한 공연, 그녀를 다시 만날 마지막 기회. 속보, 전설의 귀환, 자드 데뷔 이래 첫 내한 공연 확정. 그 한 줄의 문장은 평화를 찾았던 민준의 마음에 다시 한 번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가 온다. 그가 사는 이 도시로 수십 년의 시간을 넘어 마침내 같은 하늘 아래 숨 쉬게 되는 순간이 온 것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다. 날짜는 불과 몇 주 뒤. 장소는 서울 잠실주 경기장이었다. 그날부터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가야 할까? 아니, 가도 될까?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자신은 그녀가 기억하는 모습이 아닌 수십 년은 더 젊은 낯선 청년일 뿐이다. 괜히 나타나 그녀의 마음에 혼란을 주고 싶지는 않았다. 어쩌면 조용히 멀리서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그녀를 위한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른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는 애써 그녀를 잊으려 했다.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거리 곳곳에 붙은 그녀의 공연 포스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녀의 노래, 사람들의 들뜬 목소리. 온 세상이 그에게 그녀를 보러 가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았다. 그는 마치 자신이 만들어낸 미래의 유령에게 홀린 것 같았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살아있는 그녀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는 욕망이 그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화면 속이 아닌 자신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쉬는 그녀의 모습을. 그것만 확인할 수 있다면 이 길고 긴 그리움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것은 더 이상 미련이나 집착이 아니었다. 강인하게 자신의 삶을 되찾는 그녀에게 시간을 넘어선 팬으로서 보내는 존경과 찬사의 표현이어야 했다. 그녀의 행복을 직접 눈에 담고 비로소 이 길고 아픈 시간 여행을 끝내야만 했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전석 매진이라는 절망적인 문구였다. 수만 석에 달하는 거대한 경기장이 예매 시작 단 몇 분 만에 모두 팔려나간 것이다.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러니했다. 그는 그녀의 생명을 구했지만 정작 그녀를 볼 수 있는 표 한 장조차 구할 수 없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그는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며 취소표를 구하기 위해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임무가 되었다. 며칠 뒤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누군가 취소한 단 한 장의 표가 기적처럼 화면에 나타난 것이다. 무대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진 3층 구석의 가장 값싼 좌석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예매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그의 메일함으로 예매 완료 메일이 도착했다. 그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에게 주어진 그녀를 다시 만날 마지막 기회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안에는 희망퇴직을 당했던 그날 입었던 낡고 구겨진 양복 한 벌만이 걸려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그녀를 만나러 가는 날 그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야만 했다. 제53편 3층 구석 자리 마지막 관객의 준비. 콘서트 당일 민주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지난 며칠간 모은 돈으로 산새 옷을 꺼내 입었다. 희망퇴직을 당했던 그날 입었던 낡고 구겨진 양복 대신 그는 깔끔한 셔츠와 면바지를 골랐다. 덥수룩하게 자랐던 머리도 미용실에 가 단정하게 잘랐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절망에 찌든 실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기적을 확인하러 가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관객이었다. 그는 집을 나서기 전 동네 꽃집으로 향했다. 그는 수많은 꽃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작고 하얀 안개꽃을 한 다발 샀다. 과거 그녀와 함께했던 어느 날 그녀는 길가에 핀 안개꽃을 보며 이렇게 말했었다. 나는 화려한 꽃보다 안개꽃이 더 좋아. 다른 꽃을 빛내주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 꼭 당신 같아. 그녀는 기억하지 못할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의 꽃이었다. 그것은 그가 과거에 그녀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자 조용한 작별 인사였다. 공연장에 도착하자 이미 수많은 인파가 몰려 거대한 축제의 장을 이루고 있었다. 다양한 국적의 팬들이 그녀의 사진이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설레는 표정으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행복한 얼굴들을 보며 민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희생이 이뤄낸 기적이었다. 그의 자리는 3층 가장 구석, 무대 위의 형체만 겨우 알아볼 수 있는 곳이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품에 안은 안개꽃 다발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주변은 온통 상기된 얼굴로 공연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리는 팬들로 가득했다. 그들처럼 민준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이 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의 설렘은 조금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다.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잃어버린 과거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는 그저 관객이 되기로 했다. 그녀의 바뀐 삶, 그 기적의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고 온 마음을 다해 박수를 보내주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그는 지난 모든 시간을 떠올렸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 시간을 거슬렀던 순간, 함께 웃고 울었던 나날들, 그리고 비극적인 마지막까지. 그 모든 여정의 종착점이 바로 이 자리였다. 그는 마지막 관객으로서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침내 공연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어둠 속에서 푸른 약광봉의 물결이 은하수처럼 펼쳐졌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숨을 죽인 채 무대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무대 중앙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고 마침내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제54편 공연이 시작.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감정. 시간을 넘어 화면 속에서만 보았던 그녀가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희미하게 묻어났지만 여전히 맑고 깊은 눈빛은 그대로였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기쁨과 안도가 뒤섞인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는 주체할 수 없이 흐느꼈다. 주변 관객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첫 곡의 전주가 흘러나오고 그녀의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예전보다 조금 더 낮아졌지만 그만큼 더 깊은 감성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녀가 홀로 견뎌냈을 길고 아픈 시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의 노래를 듣는 것은 기쁨인 동시에 고통이었다. 함께 만들었던 노래 한 곡 한 곡이 오직 자신만이 기억하는 추억의 편린들을 아프게 찔러왔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의 노래를 듣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녀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가장 먼 곳에서 그녀를 아는 수만 명이 타인 중 한 명으로 앉아 있었다. 이토록 기쁘고 동시에 이토록 슬픈 순간이 또 있을까? 그는 살아있는 그녀를 보며 환희에 젖었고 동시에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실감하며 절망했다. 기쁨과 슬픔이 마음속에서 거세게 교차하며 그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몇 곡의 노래가 끝나고 공연이 중간 순서가 되었다. 그녀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팬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다. 팬들이 건네는 꽃다발과 선물을 받고 가볍게 악수를 해주기도 했다. 팬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그녀의 서툰 몸짓 하나하나에 팬들은 열광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처음에 결심이 흔들렸다. 그는 조용히 지켜만 보기로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안개꽃 다발이 어서 그녀에게 가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하라고 그를 재촉하는 것 같았다. 재회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두꺼웠다. 그는 3층 구석에서 무대 앞까지 수천의 인파와 경호원들의 통제를 뚫고 가야만 했다. 그는 좁은 좌석 사이를 비집고 계단을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의 다급한 외침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꽂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팬들과 웃으며 인사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만 보였다. 그녀가 다시 무대 위로 올라가려는 찰나 마침내 민주는 1층 펜스 앞까지 도달했다. 그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조금은 헝클어진 안개꽃 다발을 들고 경호원의 저지선 너머로 필사적으로 팔을 뻗었다. 그리고는 있는 힘껏 그녀의 이름을 외쳤다.